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개 실무로 넘어왔는데요. 중개 실무가 작년에 5문제가 출제됐고, 한 7문제 정도 비중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좀 조금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 실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올 것만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이것저것 많이 써져 있는데, 대부분 안 나오는 것이고요. 147페이지 보면 분묘기지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분묘기지권과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이 합쳐서 이제 한 문제가 확실하죠. 나온 거 보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도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거기 보면 의의에서 보면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하고 그 분묘의 수호, 봉제사를 목적으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분묘기지권.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법전에 나온 게 아니고 관습상의 권리입니다. 법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판례입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얘가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A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요거 분묘기지권. 그 분묘기지권은 채권이 아니고 물권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 물권 뭔지 알죠? 분묘기지권자가 B다 그러면 B는 자신의 분묘기지권을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물건이 되다 보니까 공시 방법이 필요하죠. 그 공시 방법이 뭐냐면 이런 볼록한 봉분의 형태입니다. 물론 안에 시신이 매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봉분의 형태를 떼야 되니까 거기 둘째 줄에 보면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에 첫 줄 끝에 가면 평장이나 암장되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인정 못 받고요. 왜냐면 이 형태를 모르나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묘, 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시신이 매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묘 형태의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성립. 분묘기지권은 언제 생기냐면 이 땅 주인의 승낙을 맡아갖고 묘를 썼을 때 분묘기지권을 얻게 됩니다. B가. 가로 성립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어떤 거냐면 승낙도 없이 B가 무단으로 묘를 썼습니다만 20년 넘도록 땅 주인이 시비를 안 거래요. 그래서 B 입장에서는 평온, 공연하게 묘자리 써봤다. 태클을 안 당하고 그러면 B가 20년이 된 시점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2번이고요. 다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효취득은 과거에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했을 때 인정이 되는 것이고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후에 무단으로 설치한 묘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 조그만 글씨가 그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칩니다. 주변의 빈 땅에다가 비석도 세우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지 부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주변의 빈 땅. 그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변의 빈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묘자리를 설치했다. 묘. 주변의 빈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묘를 설치할 수 있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묘를 새롭게 설치할 수 있는 신설 권능은 없다. 이러면 분묘기지권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빈 땅까지 미친다고 해도 나무 심거나 비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또다시 묘자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변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분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덕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분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나.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안 미친다고 봐야 되죠. 가까이 있을 때는 미친다 이런 거지. 그래서 범위에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미친다는 보장은 없어요.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 미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열려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라고 돼 있죠. 새로운 묘자리를 쓸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묘자리를 쓰는 것도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이고 근데 하나 좀 조심할 건 요 주변의 빈 땅으로 분묘기지권이 여기까지 미친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장할 수 있는 권능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상하게 써져 있어요. 2번에 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실 것은 원래 이장 권능 있냐 없냐 그러면 이장 권능이 없어요. 응? 요걸 놓치시면 안 돼.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 없는데 집단묘의 경우 집단 분묘 그것도 단 집단 분묘의 경우 실제 사례에서는 요게 종중묘였어요. 종중묘. 그 전체 분묘기득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럴 때는 이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예외적인 것을 갖다 꼭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요걸 원칙을 꼭 얘기해야 됩니다. 원래 분묘기득권에 미치는 범위 내로 이장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데 이렇게 함부로 이장 못해요. 승낙이 있어야 이장할 수 있는 건데 없이 함부로 이장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종중묘 같은 경우 종중묘를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종중묘의 분묘기득권은 이렇게 판단해. 포괄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여기 있던 묘를 이쪽으로 이장해도 이거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장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럴 경우에. 그래서 거기 보면 분묘기득권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굉장히 오해가 있게끔 써놓은 겁니다. 이게. 동그라미 이번은 주의하셔야 돼요. 원래 이장 권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출제 가능성이 요게 더 높아요. 이게. 분묘기득권에 미치는 범위에서 이장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걸 꼭 써놓으시라고요. 제발. 자, 다음에 가면 분묘기득권은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땅 주인하고 약속한 기간까지 분묘기득권을 존속한다. 약정한 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분묘와 분묘의 수호 봉사를 위해서 계속하고 분묘가 남아있어. 존속하는 한 분묘기득권은 어떻게 해요? 존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했죠, 지금. 존속기간은 언제까지라고요? 분묘가 남아있고 관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득권 영구적인데 중요한 판례가 소개 안 돼 있네 보니까 그게 뭐냐면 분묘기득권이 생겼어요. 이렇게 남의 땅에 비가 아버님 비다시를 모셔서 이렇게 생긴 건데 이 분묘가 비가 와서 휩쓸려 내려갔어요. 그 분묘가 이렇게 유실된 거죠. 그런데 유골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다시 수습을 해서 묘를 다시 쓴다면,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떠내려가고 이거 다시 묘자를 써놓게 됐다면 그때는 분묘기득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묘기득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묘실일 때는 분묘기득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 판례 대기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게 안 보이네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세요. 요 부분. 일시적 묘실일 때는 소멸하지 않아요. 유골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휩쓸려 내려가면 소멸이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치료 부분을 보겠습니다. 치료는 원칙적으로 약정하면 치료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약정이 없지만 이제 그 약정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우리 땅 주인이 치료 청구하면 줘야 된다고 봐요. 얼마죠? 그건 이제 판사가 정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장을 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치료 줘야 되느냐? 치료는 약정했으면 치료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약정한 게 있을 때는 약정한 치료를 주고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소송에서 정하게 돼요. 특히 치료를 줘야 되는 거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남의 땅에다가 맘대로 분묘를 써서 시효 취득한 경우에도 치료를 줘야 된다는 거죠. 단 중요한 것은 시효 취득이 됐을 때 우리 분묘기득권자는 어떻게 해요? 청구한 날부터 치료를 주면 된 거예요. 청구한 날부터. 그게 포인트예요. 그 시효 취득하려면 20년 걸리잖아요. 옛날에 몇 자리 써놨을 때부터 치료를 다 소급해서 주는 게 아니고 치료 주시오라고 청구 들어온 날부터 치료를 주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치료를 좀 줄여준 겁니다. 판례도. 옛날 끝까지 다 주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한 날부터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써져 있는 거죠. 청구한 날부터 첫 줄에 그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은 일단은 묘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와요. 묘지. 그러면 묘지 이렇게 되면 개인 묘지가 있고 가족묘가 있고
종중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묘가 있는데 이거 집단묘죠. 개인묘고 이 개인은 써도 쉽게 있어요. 배우자였던 사람까지 같이 묻어놓으면 이것도 개인묘입니다. 기출문제. 가족은 친족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묘자를 써놓으면 가족관계, 가족묘예요. 족자 돌림의 족자, 가족묘는 친족관계. 요 친족관계가 아니고 그보다는 범위가 촌수가 넓은 건 얘기합니다. 그때는 종중묘예요. 법인묘는 교회에서 헌금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 법인 이름으로 임야를 사가지고 묘자리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크겠죠. 요 재단 법인, 요것도 기출 문제예요. 사단 법인이 아니에요. 교회 헌금으로 만든 거예요. 교회 동산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동산이라는 게 이제 임야를, 산을 통째서 버려요. 그게 이제 법인묘입니다. 근데 절차를 보면 개인묘 같은 경우는 묘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설치 신고하시면 돼요. 가족이나 종교나 법인묘는 집단묘잖아요. 집단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묘를 수북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차가 이건 사전 허가입니다. 신고냐 허가냐 구별을 해두셔야 돼. 신고냐 허가냐. 이거 신고, 여기는 허가. 이렇게. 한 기당 면적은 개인묘다 그러면 30제곱미터 이하. 개인묘는 가족, 종중, 법인묘는 한 기당 면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 기당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예요. 요거 잘 봐두셔야 돼. 10. 요거 제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묘는 십시일반 생각하시면 십시일반. 조금씩 모은 거. 십시일반. 그래서 10제곱미터 이하. 근데 합장하면 좀 넓어지죠. 합장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15 이하죠. 기출문제는 15 이하가 나왔습니다. 합장했을 때 15 이하. 네, 요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전체 면적 보면 전체 면적은 여기 개인묘는 30제곱미터. 전체 면적도 똑같아요. 이쪽에 나와 있는 집단묘는 전체 면적이 가족은 100 이하고요. 종중은 얼마죠? 1000제곱미터. 종중은 1000입니다. 1000 이하죠. 그 다음에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법인만 산을 통째 산다니까, 통째.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여기만 이상이 돼요, 이상.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설치기간 나옵니다. 설치거리 제한 이런 건 보지 마시고. 설치기간은, 묘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설치기간은 몇 년이냐? 그러면 30년입니다. 근데 연장 신청하면 연장하는 제도가 있어요. 연장 신청하면. 신청했을 때만 연장해져요. 그 연장 기간은 또 30년.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최당 몇 년을 설치할 수 있냐면 60년이야. 근데 설치기한 물어본다면 30년이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60년 그러시면 안 돼. 설치기한 30년인데 연장하는 제도가 있다. 우리 교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났는데 물론 연장은 한 번만 해준다는 건 맞아요. 근데 연장하는 요 기간을 조례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게 없네, 우리 교재는. 조례로 단축할 수 있다. 경기도 조례나 이런 조례로 그 단축할 때는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써주세요. 이거 써두셔야 돼요. 이거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5년 이상 30년 미만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조례로 만약에 단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조례에서 어떻게 정해놨냐면 10년으로 해놨어. 연장 기간을. 30년이 안 되죠. 그러면 경기도 지역에서 설치기한은 어떻게 돼요? 설치기한은 어떻게 돼요? 30년에다가 연장 신청하면 10년 연장되니까 40년 되는 거예요. 40년. 네. 이렇게 설치기한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안 나왔으니까 잘 적어두세요. 시험에 2번이나 나온 거. 설치기한이 종료가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1년 안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이나 납부하게끔 요 1년을 2번이나 물어봤어요.
설치기한이 끝나면 1년 안에 철거하시오. 이렇게. 그것이 안 나왔으니까 적어놓으세요. 이 설치기한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여기 많이 나왔고요. 설치기한 아직 안 나왔는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자연장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장이 뭐냐? 자연장이 대표적인 게 이제 수목장. 나무 밑에다가 유골을 묻어 놓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화초장. 그래서 이 꽃나무 있죠? 그 밑에다 묻어 놓는 거. 화초 밑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잔디 밑에다 묻는 것도 있고 그래요. 요거 이제 자연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수목장이죠. 수목장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목장을 한 땅을 자연장지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148페이지 아래쪽에 자연장 또는 자연장지 이렇게 얘기를 써놨어요. 그거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연장을 할 때는 밑에다가 이제 유골을 묻고 분해될 수 있는 그 용기에다가 유골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유골을 묻고 그 다음에 그 깊이가 30cm 너무 이제 드러나면 비 오거나 그러면 또 유실된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cm 밑으로 묻도록 돼 있어요. 오른쪽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장지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종중이 있고 자연장지입니다. 이번에 묘지 아니고 법인 등 자연장지가 있는데 절차가 달라요. 절차를 가만히 보면 개인 자연장지는 일단 자연장지를 조성합니다. 수목장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했다고 신고합니다.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거죠. 여기. 근데 가족이나 종중 자연장지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때는 미리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다가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다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를 이렇게 조성해요. 종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중 자연장지를 갖다가 조성하겠다고 미리 신고하고 종중 자연장지를 이렇게 조성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에 신고하는 거죠. 신고. 허가 아니고 우리 가족묘나 종중묘는 사전 허가사항이었어요. 지금은 가족이나 종중 자연장지는 신고사항이다. 출제된 거죠. 법인 등 자연장지는 사전 허가사항인 것은 법인묘하고 똑같아요. 허가받고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했다 이렇게 된 거지. 절차상. 그러니까 여기가 좀 유별나기 때문에 봐두셔야 되고. 면적을 보면 조성 면적은 개인 자연장지는 30 미만, 가족은 100이에요. 100, 1000이 아니라 100. 100제곱미터 미만. 종중 자연장지, 이거 좀 틀리죠. 2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종중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시는데.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종중묘는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달라요. 잘 구별해 주세요. 2000 이하입니다. 자연장지는. 법인 등 자연장지는 종교단체 이랬을 때는 4만 이하. 일반 법인은 5만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종교단체, 일반 법인. 이하고 여기는 이상이에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남의 땅에다 자연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장에 주장을 못하게 됩니다. 20년 지나도. 아까 남의 땅, 지금 법이 시행된 뒤에 남의 땅에 묘자를 무단으로 묘를 썼어요. 20년 지났을 때 분묘기득권이 시효취득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돼가지고 남의 땅에 무단으로 묘를 쓰거나 자연장을 했을 때 그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분묘나 이런 걸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자, 거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